원장님 맞춤 학생 강의법을 강의하게 된 공부의 방향을 잡아주는 공부 디렉터 한은수 강사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2008년부터 프랜차이즈 공부방을 1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개인 공부방으로 전환을 했고요. 프랜차이즈 공부방을 운영할 때 프랜차이즈 지사에서 신입 교사들 입문 교육을 하면서 교재 세팅이나 공부방 운영법, 상담 관리, 공부방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강의를 한 경험을 살려서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 사업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점점 줄어드는 데다가 경쟁 학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또 학원들에서 무한정 시간을 늘리거나 가격 경쟁을 하는 곳도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소식을 하나씩 하나씩 들을 때마다 나도 시간을 늘려야 하나 아니면 수업료를 더 싸게 받아야 하나 고민이 되실 거예요. 특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픈 초기 원장님들은 더 그런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16년 동안 공부방을 운영한 저도 제 주변에 학원이 생기면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지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고민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소형 공부방이나 학원이 갖고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우선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강의 명을 공부방으로 명칭을 통일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형 공부방의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처음 오픈을 하셨거나 이제 오픈한 지 몇 달 지났지만 회원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픈을 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정체기를 맡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이것저것 하고는 있는데 일이 손에 잡히시지는 않죠. 자, 먼저 우리 공부방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공부방의 문제점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상담 문의는 많은데 등록이 안 된다. 문의가 많다는 거는 홍보는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상담 문의 자체가 없다. 상담 문의가 없으면 홍보가 굉장히 시급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도 문의가 없다. 이러면 내 홍보 방법이나 내 지역을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역의 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차량 때문에 신입생 등록이 없거나 재원생이 빠져나가요. 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예체능 차량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대형 학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차량을 핑계로 이제 대형 학원으로 옮기는 분들도 계시죠. 표면적인 이유는 뭐 차량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가 이제 고학년인데 이제 중학생인데 공부방은 좀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문제들을 보면 내 공부방이 뭐 영어나 수학 같은 단과 공부방일 때 중등 내신 대비를 하는 학원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공부방은 주로 이제 초등 뭐 저학년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학년만을 타겟으로 하는 공부방이 생기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나의 주 고객이던 저학년 반이 잘 모이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소형 공부방이 살아남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앞에 나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서 방법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첫째로 신입생 문의는 많은데 등록률이 낮다면 내 상담 방법을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회원이 없다면 상담북이 필수겠는데요.
교재 커리라든지 공부방이 지향하는 목표 같은 볼거리를 준비를 해주세요. 아직 회원이 한 명도 없다고 해서 수업할 교재 연금 비치하지 않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업하는 회원이 없더라도 교재와 상담북, 수업 자료 같은 충분한 볼거리 준비하셔야 하고요. 자, 학교 교과서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자, 내가 이미 수업을 하고 있고 회원이 있다면 회원들의 교재를 보여주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이때는 잘하는 친구만 보여주지 마시고 못하는 친구들의 달라진 교재 풀이 과정 함께 보여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상담을 할 때 나만 많이 떠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상담 내용을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상담의 기본은 경청이잖아요. 그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행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공부방에 왔으니까 꼭 등록시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신입생 등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상담하시고 나서 뭐 다른 공부방 둘러보고 오세요. 아니면 다른 데 한번 둘러보세요. 아니면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이런 말은 금지어예요. 원장님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죠. 자, 신입생 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홍보에 집중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내 공부방의 목표 인원이 30명이다 라고 하면 30명이 될 때까지 무작정 이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블로그나 인스타나 당근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 꼭 하셔야 되고 홈페이지 광고나 네이버 광고, 네이버 플레이스도 요즘은 필수더라고요. 맘카페는 호불호가 조금 갈리기는 하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는 게 좋고 아파트 게시판이나 상가 게시판, 직투, 학교 앞 홍보물, 학교 외에 지역 홍보물, 그 외에 뭐 다양한 판촉 활동이나 설명회까지 내 지역에 맞는 홍보가 어떤 건지 처음에는 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다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16년간 쭉 이제 살림집에서 공부방을 같이 운영을 하다가 올 초에 공부방하고 살림집을 분리를 했는데요. 가정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최대 120과목 정도 수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과목수로 수업을 책정했었는데 인원수로 따지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 공부방으로 전환하면서는 최대 인원수를 30명으로 제한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대형 학원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 이유는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내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30명 정도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예전에 50명에서 60명 정도 수업을 할 때는 9시 30분, 네,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이제 집에서 수업을 했었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잘하는 아이들은 방치가 됐었어요. 못하는 아이들을 조금 끌고 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전환을 하고서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고 나서는 근무 시간도 일단 많이 줄어들었고 제가 늦게 끝나는 날은 한 8시 반 정도에 끝나고 대부분은 제가 중등까지 수업을 하는데 7시 반 정도에는 수업이 마무리가 돼요. 일단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이고 그리고 소수로 운영을 하니까 손이 안 가는 친구가 별로 없겠죠. 내 손이 다 가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도 내 아이가 성적이 조금 나오지 않아도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 아이가 문제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해가 조금 줄고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저는 지난 6월까지는 30명을 유지를 하다가
그 7월에 이사 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 출석률하고 과제가 안 되는 친구들을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다시 목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이제 1인 원장이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보는 이제 1년 내내 하는 거지만 특별히 홍보에 힘을 줘야 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수업하는 지역은 학구열이 조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렇게 크게 공부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몇몇 엄마들 빼고는. 그래서 온라인 홍보보다는 오프라인 홍보, 특히 학교 앞에서 대면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라서 방학 전에 집중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분들 각자 지역에 맞는 홍보 활동 꾸준히 하셔서 상담 문의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아남는 방법 셋째로는 장기 등원생 만들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2차시 수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 공부방에 다니는 친구들이 뭐 10명이라면 7명 정도는 일단 들어오면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편이고요. 이사 외에는 크게 이탈은 없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빨리 그만두는 친구들은 두세 달 안에 다 그만둔다는 거. 성향이 맞지 않는 친구들은 빠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초보 원장님들이 놓치는 중요한 일들인데요. 첫째는 홍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네에서 아무리 인싸여도, 아는 언니, 아는 동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나한테 공부를 배우러 오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면 홍보 방법 따지지 말고 닥치는 대로 홍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건데, 난 그냥 집에서 소소하게 용돈이나 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픈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공부방을 리뉴얼 하실 거라면 6개월 안에는 나의 1차 목표가 달성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매달 매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셔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수업 관리인데, 수업 관리 당연히 잘 하셔야겠죠. 초등만 한다고 대충 문제집 훑어보고 수업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방을 오픈하고 나서 몇 년간은 잠을 충분히 잔 적이 없어요. 지금도 새로 나온 교재는 꼭 풀어보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스터디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초등만 수업을 한다면 적어도 중등까지 수업을 한다면 적어도 고등까지 커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커리만 알아도 수업의 질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막 계획서 강의한다고 하고 계속 홍보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나는 홍보를 먼저 해야 하나? 뭐 아니면 공부방에 내실을 먼저 다져야 하나? 이런 고민 생기시죠? 이거는 막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싸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실 다지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실 다지기라는 건 내 공부방의 장사 수단 같은 거예요. 공부방 학원인데 장사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가요? 우리는 교육자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뭐 서비스업만 하는 사람들도 아니죠. 우리는 교육 서비스업을 하는 자영업자예요. 혹시 그 사업가하고 자영업자의 차이점 아시는 분 계실까요? 사업가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창출되는 사람이고, 자영업자는 내가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1인 원장님이시니까 자영업자가 맞겠죠. 네. 옆길로 살짝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매뉴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원장님들 학원 매뉴얼 몇 가지 정도 가지고 계세요? 커피를 파는 스타벅스 매장은요, 10cm가 넘는 매뉴얼이 존재한다고 해요. 어쩌면 아이의 인생 한 부분을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공부방이라는 곳이. 이 공부방에서 매뉴얼조차 없다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매뉴얼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 공부방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가져야 하는 매뉴얼은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커리큘럼이에요. 초등부터 고등까지 이런 방향으로 우리 아이의 수학이 혹은 국어가 혹은 영어가 진행된다 해서 이 단계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하셔야 하고요. 우리 공부방이 잘 브랜딩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브랜딩 없이, 나의 퍼스널 브랜딩 없이 동네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공부방의 힘은 곧 원장님의 힘이고, 우리 대형학원 아니니까, 대형학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형학원이 아닌 우리 소형 공부방들은 내가 누구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 공부방은 이런 공부방이다 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도 대신 보여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정보와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1대1 관리는 더 이상 나만의 방법이 아니에요, 원장님. 그래서 커리가 확실히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과 대안이 있어야 하고 멀리까지 보는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거 다 갖추고 있어 라는 것을 알릴 피드백 수단 찾아야 해요.